안녕하세요. 저는 태흥당한의원 창원점 진료원장 이유림입니다. 오늘은 과민성 대장 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두시면 좋은 건강 정보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은 복통이 있으면서 설사, 변비, 아니면 복부 팽만이나 잦은 트림, 방구 같은 불쾌한 소화기 증상이 있는데 대장 내시경이나 X선 검사로는 발견된 질환은 없고, 이러한 증상이 수개월이나 또 수년 동안 지속이 되지만 심해지지는 않는데 계속해서 재발이 될 때 의심해 볼 수 있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과민성 대장 증후군은 복부에 불편한 증상이 변을 보고 나며 해소가 될 때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과민성 대장 증후군 하면 설사를 떠올리기가 가장 쉬운데요. 과민성 대장 증후군은 크게 세 가지의 유형으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설사형이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설사를 하게 된다던가 아니면 식후에 화장실을 가는 분들이 이 유형에 해당된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설사랑 변비가 교대되어 나타나는 혼합형 타입인데요. 평소에는 변비가 너무 심한데 조금만 긴장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화장실에 가요 하는 분들이 이 유형에 해당된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변비형도 있는데요. 보통 변비가 있다 하면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떠올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유형은 학생분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유형이라 보시면 되고, 저는 시험 기간만 되면 화장실에 못 가요 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직장인 같은 경우에도 일이 너무 많거나 스트레스가 많은 기간에는 화장실에 못 가요 하면서 변비가 생기는 분들이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은 개개인마다 이제 증상이 유발되는 특정한 음식이 다르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음식이 증상을 악화시키는지 먼저 파악을 해서 그 음식을 최대한 안 드셔주시는 게 우선적으로 해보실 일이라 생각하면 되시고요. 주로 술이나 카페인 또는 지방이 많이 포함된 음식이나 유당이 많이 포함된 음식은 좀 줄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요즘 워낙 제로 칼로리 식품들이 많이 개발이 되면서 지나치게 많은 인공 감미료를 섭취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내가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다 하면 지나치게 많은 인공 감미료를 먹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크게 설사를 두 가지로 나눠서 보는데요. 한리와 열리로 나눠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한리는 이제 장관 내의 심부 온도가 많이 떨어져서 생기는 설사고요. 체질적으로 속이 많이 찬 분이거나 아니면 찬 음식을 먹었을 때 유발되는 설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맥주나 찬 음료수를 먹었을 때 설사를 한다던가 아니면 수박이나 참외 같은 성질이 찬 과일을 먹었을 때 유발이 되는 설사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체질적으로는 소음인이나 일부 태음인들에게 잘 나타나는 설사고, 이럴 때는 성질이 따뜻한 건강 같은 약재를 이용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열리인데요. 열리는 자극적이거나 짠 음식, 매운 음식을 먹었을 때 유발이 되는 설사입니다. 똑같이 매운 음식을 다 같이 먹었는데 다음날 화장실을 유독 많이 가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배탈이 잘 나시는 분들이 이 설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런 분들은 소양인들이나 일부 태음인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설사라 보시면 됩니다. 이럴 때는 황금이나 황령 같은 약재를 통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매운 음식을 먹었을 때 설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미 위장에 약한 염증이 생겨 있거나 아니면 조금만 자극적인 음식이 들어와도 쉽게 위장에 염증이 유발되는 분들이라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분들은 앞서 설명드린 황금이나 황령 같은 약재가 위장에 생긴 염증을 잘 줄여줄 수 있는 약재이기 때문에 이러한 약재가 배합된 약을 드시게 되면 위장이 튼튼해지면서 자극적인 음식이 들어왔을 때 나타나는 위장의 과한 반응을 조금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식중독이나 장염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에 포함된 독성 물질에 의해서 증상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서 발열이나 구토 같은 동반 증상이 같이 생기는 경우가 많고요.
과민성 대장 증후군은 복부에 이제 불편한 증상이 변을 보고 나면 즉각적으로 조금 해소가 되는 반면에, 장염은 변을 보고 나서도 발열이 남아있다던가 복통이 남아있다던가 하는 증상이 조금 지속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장염이 이제 세균에 의한 장염이나 바이러스에 의한 장염 같은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치료를 하고 완치가 되게 되면 이 특정한 이유 없이 다시 재발이 되진 않는데, 그에 반해서 과민성 대장 증후군은 일정 기간 동안 증상이 계속적으로 재발이 되면서 만성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은 말 그대로 대장이 과민해져서 증상이 생기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위장에 과한 운동 이상을 동반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한약 치료가 효과가 좋습니다. 똑같이 과민성 대장 증후군으로 내원하신 환자분이라 하더라도 어떤 분들은 체질적으로 속이 너무 차서 조금만 차가운 음식을 먹어도 설사가 유발되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스트레스에 취약해서 조금만 스트레스를 받아도 설사를 하거나 변비가 생기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처럼 개개인마다 증상이 생기는 원인이 다르고 악화되는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개개인별로 특성을 고려해서 맞춤으로 처방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보통 한약 치료 같은 경우에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은 꽤 만성화돼서 증상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시간을 두고 치료를 하면서 좋아진 증상이 유지가 될 수 있게 관리를 해주는 치료가 동반이 됩니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으로 내원하신 환자분들께 주로 처방하는 처방으로는 반화사심탕, 감사거삼탕, 시오개지탕, 황금탕, 개지가작약탕 같은 처방들이 떠오르는데요. 이 중에서 딱 하나만 대표 처방을 꼽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설명을 드린 대로 똑같이 과민성 대장 증후군으로 내원하신 환자분들이라 하더라도 꼼꼼하게 이제 문진을 하나하나 해보면 평소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식습관이 다르고 또 증상이 악화되는 원인이나 증상이 조금 더 유발이 되는 원인이 다 제각각이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인의 특성을 고려해서 처방을 하게 되고, 또 나도 모르게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악화시키고 있던 생활 습관이 있으면 함께 교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내원하신 학생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시험 기간만 되면 나는 속에 너무 가스가 차면서 힘들고, 시험 날이 되면 시험 전에 꼭 화장실을 가서 설사를 하고 시험을 본다는 분이 계셨는데요. 이 환자분은 중요한 시험이 있을 때 시험을 치는 도중에 화장실을 가게 될까봐 너무 걱정이 큰 환자분이셨습니다. 이 환자분은 평소에는 변비가 굉장히 심했는데 딱 시험 기간만 되면 설사를 하게 되는 전형적인 설사, 변비가 교대로 나타나는 혼합형 과민성 대장 증후군 환자분이셨습니다. 이 환자분은 시오거근과 작약탕이라는 처방을 3개월 정도 복용을 하셨고, 복용 후에는 시험 기간에 이제 화장실을 가는 증상이 개선이 됐고, 또 평소에 가지고 있던 변비 증상도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또 덤으로 이 환자분은 생리통이 평소에 굉장히 심한 환자분이셨는데 생리통도 많이 좋아지셔서 치료 후에 성적이 많이 올라서 기뻐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 환자분들은 평소에 스트레스 관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평소에 이제 적절한 휴식을 취하거나 아니면 스트레스를 줄여줄 수 있는 운동을 병행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은 걷기 운동인데요. 걷기 운동은 스트레스도 조절을 해주고 또 위장이 운동이 잘 되도록 도와주는 운동이라 추천드립니다. 급동이 왔을 때 알아두시면 좋은 혈자리 두 군데를 알려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합곡혈입니다. 합곡혈은 여기 엄지와 검지 사이를 만져보면 움푹 이렇게 만져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합곡이라는 혈자리는 워낙 유명한 혈자리라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체했을 때 만지면 좋은 혈자리로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합곡혈은 대장을 잘 다스려주는 혈자리이기 때문에 급동이 있을 때 이렇게 지압을 해주시면 급동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장문혈인데요. 장문혈은 여기 새끼손가락 라인에 따라서 쭉 내려가서 한 손바닥 하나 정도 너비 아래쪽에 있는 혈자리입니다. 그래서 급동이 왔을 때 여기를 5초에서 10초 정도 꼭 지압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양손을 교차해서 이렇게 꼭 눌러주시거나 톡톡 두드려주면서 지압을 해주면 급동을 좀 완화시켜주면서 상황을 모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